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14주차 세 번째 시간 3교시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드레싱과 붕대법이었죠. 붕대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붕대의 사용 목적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부목 또는 드레싱을 고정하는 목적이 있고요. 국부적인 상처를 압박해서 지혈을 하는 지혈 효과가 있습니다. 신체의 관절을 고정하거나 약한 부분을 지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종이나 부종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그 역할을 하고요. 젖은 붕대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전 시간에도 나왔었죠. 젖은 붕대는 건조 시에는 수축하기 때문에 그 압박 강도가 더 심해져서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의 배출물 흡수 및 이물질에 의한 2차 감염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붕대법, 붕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환자를 안심시키고 가장 편안한 자세인 앉거나 눕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환자 앞에서 처치하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붕대법인 경우에는 오른손잡이인 경우엔 오른손으로 잡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말단 끝부분에서 몸통 쪽으로 중앙 쪽으로 감아 들어가면서 붕대를 하늘 방향으로 위로 향하도록 그렇게 처치를 해야겠습니다. 자, 관절 부위를 보시면 관절 부위는 약간 구부린 상태로 정상 체위를 유지한 채 붕대를 감아야 합니다. 관절 부위는 완전히 편 상태로 붕대법을 처치하게 되면 살짝만 움직여도 살짝만 구부려도 그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는 정상 체위를 유지한 채 살짝 구부린 상태로 관절 부위는 붕대법을 처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피부 사이와 뼈의 돌출 위치는 피부 사이와 뼈의 돌출 위치 이 부분에 통증과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솜이나 꺼즈로 패드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처 부위와 부목 사이에 솜이나 꺼즈로 고임을 대서 기워 넣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드레싱과 상처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드레싱 전후방으로 5cm 정도를 덮어서 감아야 되겠습니다. 5cm 정도를 전후방으로 덮어서 감습니다. 겹치는 간격은 균일하고 일정한 정도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많이 조이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감습니다.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단한 정도로만 감으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압박 붕대를 감을 경우에 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강하게 당겨서 감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텐션을 너무 심하게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로 붕대를 감고 나면 충분히 압박 붕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단하게 되면서 조이지 않은 그런 상태로 감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붕대법은 실제로 처치를 해보면 좋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붕대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크게 삼각붕대, 롤붕대, 접착식 테이프, 반창고라고 하죠, 일명. 반창고도 붕대의 일종류입니다. 접착붕대. 자, 이러한 삼각붕대는 다른 말로 삼각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요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의 키를 상반신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기가 굉장히 크죠. 이 부위를 이 삼각건의 꼭지점부터 밑변으로 접어서 끈 형태의 붕대로 만들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보통 어깨나 손이나 어깨, 발, 허리, 가슴, 둔부 등 다양한 부위에 상처나 골절, 탈구가 있을 때 해당 부위의 드레싱을 유지하고 뼈나 관절을 고정시키며 손이나 팔꿈치를 받쳐주는 데도 사용하고 매우 다양한 범주에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삼각형의 천으로 적절한 형태로 접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롤붕대를 한번 보실까요? 롤붕대의 역할은 드레싱을 유지하고 손상 부위를 지지하고 지혈용으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보통 롤붕대는 탄력붕대를 사용하니까요. 손상 부위를 고정하고 사용된 부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롤붕대죠. 자, 크기별로 2인치, 3인치, 4인치, 6인치 크기별로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의 붕대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접착식 테이프를 볼까요? 여러 가지 폭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롤붕대를 고정하거나 작은 드레싱을 고정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접착식 반창고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접착 붕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기는 1인치부터 여러 인치가 다양하게 크기가 나와 있고요. 작은 절상이나 철거상에 사용을 하는데요. 드레싱과 붕대의 혼합형으로서 신축성이 있고 거즈와 유사한 재질로 폭이 다양하게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폭이 나와 있는데요. 접착 성질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매우 용이한 그런 형태의 붕대입니다. 자, 붕대 종류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사각 매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각 매듭은 붕대에서도 롤붕대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삼각건에서 흰 천 형태인 삼각건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종종 합니다. 이와 같은 매듭은 스카프를 매는데도 이와 같은 매듭을 많이 사용을 하죠. 간단하게 핵심적인 방법은 맨 처음 묶었을 때 위로 간 매듭, 위로 간 것이 마찬가지로 묶어서 돌아왔을 때도 역시나 또 위로 와서 묶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다 같이 실습을 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롤붕대를 한번 볼게요. 롤붕대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환행대, 나선대, 사행대, 절전대를 보겠는데요. 환행대는 끝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처리를 해준 다음에 같은 폭으로 그대로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선대는 나선 형태로 환행대가 모든 붕대법에는 맨 처음에는 조금은 들어가겠죠. 그렇게 맨 처음에는 마른 다음에 나선형으로 몸통 쪽을 중심으로 말아주시게 되겠습니다.
끝부분은 역시 환행대처럼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끝부분을 그 사각매듭법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행대를 보시면 나선대와 같은 형태가 서로 겹쳐지지 않고 듬성듬성하게 이어지는 게 사행대가 되겠습니다. 절전대를 보시면 중간에 접어서 내려주는데요. 나선대와 같은 형태로 이와 같이 갔다가 이 부분을 접어서 반대로 내려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롤붕대를 사용하는 방법을 4가지 형태를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같이 연습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롤붕대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팔과 다리 부분에 하는 형태는 이와 같은 나선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절전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팔과 다리인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갖다 댄 다음에 한 바퀴를 돌려서 끝부분을 이와 같은 형태로 접어 내립니다. 같은 형태로 계속 말게 되면 환행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감고 난 다음에 나선형으로 몸통 쪽으로 올라가다가 끝부분에서는 역시나 환행대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몇 바퀴 돌린 다음에 끝부분을 말아서 사각매듭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팔과 다리 부분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드레싱, 거즈를 대고 직접 압박함과 동시에 심장보다 높게 거상을 해줍니다. 직접 압박과 동맥 압박, 간접 압박을 동시에 같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분 정도, 10분 이상 지혈을 해준 다음에 롤 붕대로 나선대로 처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셨습니다. 역시나 손목과 손 부분에 붕대로, 롤 붕대로 보통 처치를 많이 하는데요. 환행대로 돌다가 엄지손가락 부분을 지나가면서 손날 부분으로 돌아오면서 그 손가락 부위를 한번 감고 손날 부위를 통과해서 엄지손가락 부위를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실습을 해보면 좋겠지만 사진을 보면서 말로 설명해서 알기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목도 마찬가지로 환행대 같은 형태를 취한 다음에 그 발목 쪽을 향해서 그 교차해서 마치도 절전대처럼 교차해서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발목 그 롤붕대 처치법은 상대적으로 사진상으로 보기에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팔꿈치 또는 어떠한 그 이물질이 있을 때 그 이물질을 뽑지 않고 함께 고정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팔꿈치인 경우에 이와 같이 살짝 구부린 형태로 고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찔린 상처인 경우에 물체를 찔려서 들어가면서 한번 조직이 손상되고 이 물체를 뽑으려고 하면 나가면서 한 번 더 2차 손상을 입기 때문에 절대로 물체를 함부로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물체를 고정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겠습니다. 물체를 고정할 때 붕대법으로 처치를 하는데요. 드레싱을 구멍을 뚫어서 갖다 대고 그 위에 붕대를 처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붕대가 없을 경우엔
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응용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찔린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물체를 뽑지 않고 포함해서 고정을 시켜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물질을 제거하지 말고 소독된 꺼즈로 이물질을 고정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물질을 소독된 꺼즈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붕대로 고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러한 도구가 없을 경우에는 응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응용을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꺼즈가 없을 경우엔 어떤 천 같은 거를 대는 방법으로 응용할 수도 있을 테고,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봤어요. PT병을 잘라서 그대로 여기다 씌운 다음에 밑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든 다음에 씌워서 고정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물질이 흔들리지 않고 매우 흔들리면 찔려져 있는 주변의 조직이 손상될 2차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안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자, 삼각건으로 머리를 처치하는 방법인데요. 드레싱을 머리 상처 부위에 대고 삼각건을 앞부분을 5cm 정도, 폭이 5cm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이마 부위에 댑니다. 머리 뒤쪽을 한번 크로스해서 교차해서 감아서 앞쪽에 와서 역시나 사각 매듭법으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뒤에 남은 부분은 매듭 쪽으로 걷어 올려서 말아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처치를 한번 볼까요? 삼각건의 밑변 쪽을 삼각건의 그 모서리 쪽, 헤드 쪽을 다른 삼각건을 폭을 좁게 말아서 거기다가 걸쳐 놓은 상태, 두 개의 삼각건이 필요합니다. 드레싱을 댄 부위에 펼쳐진 삼각건의 헤드 부분에 또 다른 삼각건이 말아서 접혀져 있죠. 이 부위를 어깨 아래쪽으로 통과해서 묶어주시고 나머지 밑변을 잘 정리해서 당겨가지고 통과해서 교차해서 사각 매듭법으로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엉덩이 부분의 처치인데요. 이 처치하는 이 요법은 어깨 처치했을 때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헤드 부분에 다른 삼각건으로 두 개의 삼각건을 이용해서 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도 있겠죠. 삼각붕대가 하나밖에 없고 다른 처치를 해야 된다면 어떤 벨트나 허리 벨트나 다른 머플러 같은 끈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등과 가슴을 처치하는 방법인데요. 환부가 이쪽에 있으면 드레싱을 해놓은 상태에서 헤드 부분이 한쪽 어깨로 가고 정삼각형을 정상적인 모양으로 펼쳐놨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밑변을 넓게 말아서 가슴 뒤쪽으로 묶어준 뒤에 묶을 때는 헤드가 어깨 뒤쪽으로 나와 있는 쪽으로 묶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와 같이 헤드가 나와 있는 쪽으로 매듭을 묶어서
그래야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됐을 때 어깨 쪽과 같이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걸이를 우리가 쉽게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깨가 빠졌을 경우에, 탈구인 경우에 보통 해주면 좋겠죠. 여러 가지 팔걸이가 필요한 경우에 헤드 부분, 삼각형의 헤드 부분을 팔꿈치 쪽으로 방향으로 향하게 놓습니다. 나머지 한쪽을 어깨 위로 걸치고 팔 쪽을 감싸 올린 상태에서 목 뒤에 가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처치법의 매듭 부분은 앞쪽으로 보이는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팔꿈치 쪽에 남아 있는 그 부분은 말아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붕대법에서는 이렇게 매듭 부위에 천이 너덜너덜하게 돼 있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풀리거나 어떤 다른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멸균된 꺼즈와 정제되어 있는 붕대를 가지고만 응급 상황에서 처치를 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서는 그 현장이 병원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 기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삼각 붕대와 같은 팔걸이를 할 수 있는 천이 없을 경우에 환자의 입고 있는 의복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팔걸이를 대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기본을 숙지한 다음에, 기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응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단,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당황하고 긴장하는 그 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가 있겠죠. 평소에 잘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뺨과 귀를 처치하는 방법입니다. 역시나 붕대를 넓게 말아서 뺨의 드레싱 부위가 중앙 부분이 올 수가 있도록 해서 반대편 뺨에서 크로스한 뒤에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바닥을 처치하는 것을 볼게요. 손바닥에 드레싱을 댄 뒤에 이 부분은 사진을 봐서는 좀 처치해서 알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한쪽을 걸쳐 놓은 다음에 엄지손가락 부분과 손날과 손가락 부위를 교차해 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손바닥에 출혈이 심해서 압박 붕대를 어떤 꺼즈를 드레싱을 놓고 주먹을 쥐도록 시켰습니다. 주먹을 쥔 상태에서 지혈을 위해서 주먹을 쥔 상태에서 처치를 하는 방법은 중앙 부위가 손등에 오도록 이 삼각 붕대의 접은 중앙 부위가 손등에 오도록 해서 교차해서 엄지 손가락 부위와 손날 부위를 교차해서 다른 한쪽이 접힌 그 앞부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설명을 해서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자,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처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처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붕대의 중앙 부분이 환부를 지나가도록 해서 위아래 부분에 5cm 정도를 겹치도록 해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무릎도 위아래를 5cm 정도로 겹치게 해서 보이는 쪽에, 겉에 쪽에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각 매듭이 무릎 안쪽에 와 있으면 불편할 수가 있겠죠. 자, 지혈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압박, 함부를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의료용 내지는 일회용 장갑을 낀 상태에서 드레싱을 대고 직접 꾹 압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어떤 큰 부위의 상처인 경우엔 혈관 압박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혈액의 성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백혈구는 세균을 잡아먹는 작용을 하고요.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하는 역할을 하죠. 팔짱은 혈구와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면 적혈구에 색소가 있기 때문에 빨갛고 위에 혈장과 백혈구 혈소판 부분은 맑은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몸속의 혈액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됐을 때, 혈액 손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지를 앞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체 혈액량 중에 약 20% 정도 손실이 발생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고요. 약 30%에서 50% 정도 혈액이 손실이 되면 출혈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혈액량을 한번 구해볼까요? 체중에서 프로테이지를 곱하면 되는데요. 성인 남자인 경우엔 약 8% 정도, 여자인 경우엔 7% 정도, 소아인 경우에 8 내지 9% 정도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여자인 경우에 60kg라고 봤을 때 이렇게 곱하면 4200ml 정도죠. 1리터짜리 그 병, PT병 4개 정도 남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인 경우엔 70kg 중량을 가진 체중을 가진 남자인 경우를 예를 들면 8%를 곱하면 5600ml 정도가 손실되면 이 정도의 혈액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의 5600ml의 혈액량을 우리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30 내지 50%가 손실되면 사망에 이르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염을 한번 볼까요? 계속 같이 설명을 했다시피 모든 상처는 깨끗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은 비누와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의치 않은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물로만 세척을 해도 감염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처 부위에는 직접적으로 손이 닿지 않도록, 신체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능한 한 일회용 수술용 장갑을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타가 좀 많이 났네요.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상처 부위를 세척하고 드레싱을 대어줍니다. 사용한 물품은 분리해서 별도로 폐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처를 통한 감염은 처음부터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염증이 생겨서 아주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엔
그 부위 상처 부위를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감염은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장갑을 꼈을 경우에 버리는 경우에 뒤집어서 나머지도 같이 뒤집어서 버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타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의 상처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의 손상. 이와 같이 신체 일부가 절단되었을 경우에는요, 잘린 부위를 깨끗하고 마른 거즈로, 여기서 마른 거즈로 쌉니다. 자, 거즈를 감싼 것을 비닐봉지에 넣고 묶어요. 물이 닿지 않도록 비닐봉지를 얼음이 담긴 용기에 올려놓습니다. 절대로 절단된 신체 부위에 수분이 직접 닿는다거나 얼음이 직접 닿는다거나 얼어버리면 안 되죠. 이걸 매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절단된 신체 부위가 신선한 상태로 신선 보관이 돼야지만 병원에 가서 접합 수술을 했을 경우에 소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피가 났을 경우에는 보통 고개를 젖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코를 막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피가 오히려 그냥 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개를 젖히면 기도 쪽으로 혈액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콧등 위에 얼음주머니나 찬물 수건을 대서 지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윗입술 위를 압박한다. 윗입술 위, 윗입술 위, 혈관 지혈이죠. 혈관 지혈. 윗입술 위쪽이 안면 쪽의 압박 부위가 되겠습니다. 휴지나 솜으로 코를 막지 않는다. 나와 있는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에 출혈은 흘러서 떨어지도록 배출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입으로 호흡을 한다. 코를 막았으니까 입으로 호흡을 해야 되겠죠? 자, 치아가 빠졌을 경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빠졌을 경우엔 치아가 빠진 자리에 거즈를 물어서 지혈을 먼저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요. 빠진 치아는 우리가 손상된 신체 부위는 보관을 잘 해서 보존을 잘 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지만 빠진 조직이 유지 신선하게 유지가 돼야지만 접합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 우유나 식염수에 넣어서 보존을 해서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빠진 치아를 병원에 가져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빠진 치아가 여기서 물 또는 탄산음료는 좀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콜라에 치아를 담갔을 때 부식돼가지고 다 녹아 없어진 그런 실험을 한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탄산음료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물도 의외죠. 물 등에 넣으면 치아 손실로 더 이상 사용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조직이 손상돼서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14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